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어느새 2월 또 20일이 되었습니다. 20일 월요일이에요. 하루 빨리 가죠. 벌써 이제 한 주가 다시 또 시작됩니다. 월요일 아침 파이팅 하면서 외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거다. 마음속으로 계속 주문을 외우셔야 돼. 나는 잘 된다. 나는 성공한다. 어? 나는 모든 이런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자기 속으로 이렇게 주문을 외워보세요. 그럼 잘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긍정의 에너지가 좀 듬뿍 담겨져 있어야 돼. 아직까지도 그 희망회로를 내가 좀 약간 좀 약하게 돌리나 좀 생각이 들어요. 제가 희망 고문을 별로 안 시키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하여튼 여러분들 긍정, 희망 아주 좋습니다. 매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 하지 마세요. 그거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밝고 명랑한 그런 이미지, 그런 에너지가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하다고. 그런 에너지가 있으면 또 줘야 돼. 상대방한테. 그 상대방이 또 더 큰 에너지. 그럼 결국은 자기 주위에 다 좋은 에너지가, 긍정의 에너지가 듬뿍 쌓여 있는 겁니다. 사람은 약간 기를 받아야 돼, 기. 좋은 기운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실천하면 반드시 성공하는 원칙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듣다 보면은 천 회장이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면서 좀 깨닫기도 하고 느낄 겁니다. 첫 번째, 기본으로 다시 돌아간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 어려운 때일수록 초심을 찾으려 노력하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알겠죠? 어려울 때일수록. 지금이 어려울 때잖아. 그래서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초심을 잃지 마. 왜 이렇게 초심을 잃는 분들이 많아? 응? 처음엔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서 나중에 다 도망가요. 보면 제발 좀 초심으로 갑시다. 두 번째는 잘못된 습관이 없는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잘못된 습관. 응? 혹시 그동안 자신에게 쌓인 잘못된 습관은 없는지 내 자신의 시간을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나? 그럴 거예요. 정신을 살다 보면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새벽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세 번째는 어제의 나를 과감하게 버리세요. 어제의 나는 필요 없어. 오늘의 나가 중요한 거야.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그 지난 시간에 자기 자신을 잊어야 돼. 잊고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오늘도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죠? 새롭게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타인의 평가를 걸러들여야 돼. 타인의 평가. 걸러듣자.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은 좋지만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내 모든 것을 걸지 마요. 내 모든 것. 왜 자꾸 내 모든 것에 걸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응? 충고를 받아들이는 거 좋다. 하여튼 다른 사람의 평가에 내 모든 것을 걸지 마라. 다섯 번째,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다. 내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 여기서 포인트가 뭐야? 자만이 아니야, 자만. 자만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흘린 땀을 믿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땀을 흘려야겠지. 그 자신을 믿으라는 겁니다. 나를 믿는다는 것은 지칠 수 있는 순간 속에서도 나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나를 믿어라. 내 자신을 믿어라.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멘트 아닌가요? 여러분 힘내시고 또 철 회장이 또 열심히 또 떠들 테니까 편안하게 듣고 하루 재밌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보니까 요즘 뭐 난리예요. 지금 좋은 소식들이 많은데 에너지 기업에 한해서 초과이익분에 이제 세금을 추가로 물리려던 그 횡재세라고 있어요. 횡재. 참, 별 세금 다 있습니다. 이 횡재세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전 업종에 확대하자는 법안이 또 거대 야당 주도로 발의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참, 난 야당 보면은 참 돌아버리겠습니다. 얘들 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자꾸, 우리나라 그 기업들을, 못 살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려운 시기에는 지금 세금 뜯을 생각이 아닌데 자꾸 보면은 이렇게 뭔가 세금을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 초과 이익이 그 외부의 특성상으로 발생했는지 여부를 이제 판단하기 어려운 데다가 이게 기업들이 이미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중 과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중 과세. 이제 불법 파업 시에는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를 금지하는 노란봉투법에 이어서 야당의 또 입법 폭주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또 국회에 따르면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했네 보니까 그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중인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3천억을 넘는 초과하는 대기업의 총 소득액이 직전 3년간 그 평균 소득액의 20%를 넘으면은 초과분에 대해서 20%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횡재세 부과 대상을 국제에너지 가격 폭등에 예년 수준을 뛰어넘는 초과이익이 발생한 석유 정제업자 등으로 명시한 다른 법안과 달리요 업종 구분 없이 횡재세 부과 범위를 대폭 확대한 거야. 이 경우 삼성전자,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들이 모두 횡재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횡재세 부과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초과이익이 외부의 특수한 상황으로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데다가 기업들이 이미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또 손실은 보전하지 않는 상황에서 호황일 때만 기업 이익을 환수하면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하여튼 경영계는 자칫 과도한 세 부담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을 부추길 수 있다고 반발을 합니다. 자꾸 세금 뜯으면은 어떤 정신 나간 놈이 국내에다 기업 공장 짓고 가겠습니까? 나 같더라도 빨리 다 때려치고 그냥 해외로 나가죠. 나 같으면 인도로 간다, 인도. 요즘 인도 얼마나 좋아. 기업하기 좋고 젊은 인력도 많고 세제도 주는데 왜 자꾸 한국에다 공장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자꾸 세금 뜯는데 자꾸 세금을 뜯어버리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지금 한 푼이라도 더 알뜰살뜰 모아가지고 지금 R&D나 연구 투자를 해야 하는데 투자를 못 하는 거야.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일단 해외의 경우 기업의 초과이익세를 부담하는 그 영국, 이탈리아나 횡재세 도입을 논의 중인 미국과 유럽에서도 과세 대상은 에너지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에너지 기업. 에너지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고 정경련의 그 정책팀장이 그래요. 경제정책팀장이 이윤 창출을 기본 동력으로 하는 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업종의 구분 없이 횡재세를 도입해서 중과세하겠다는 것은 기업 활동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크다. 궁극적으로 기업 실적 둔화로 인해서 세수 기반마저 약화시킬 수 있다고 하죠. 법안을 검토한 입법 전문가도 부작용을 우려해서 이 법안 도입 필요성을 낮게 봤는데 지금 김경호 기재위 전문위원이 초과소득 발생지에 인류적인 납세 의무를 발생시키는 점에서 제도의 도입 취지하고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초과소득이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과도한 이익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 의무가 발생할 경우 사실상 3천억 원 초과 구간의 과세 표준을 새롭게 신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하네요. 반면에 경영계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서 요구한 법안들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쪼그라들거나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자는 정부안은 야당 반대에 밀려가지고 1% 하향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한국 기업들의 세부 부담은 과중되고 있고 21년 기준 순이익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삼성, 하이닉스가 각각 25.2%, 28.3%예요. 대만 TSMC가 10%밖에 안 돼. 미국 인텔 8.5% 등을 크게 상회합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법인세 비용은 13조 4,444억 원으로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10조 원대를 기록을 했어요. 세금만 13조 4천억 원 세금만. 예상보다 가파른 실적 둔화세에 주요 기업들 모두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상황이고 이 경영계의 만류에도 야당이 이 땅 규제 법안을 쏟아내가지고 기업 투자 의욕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안 됐어요. 우리나라 참. 하여튼 참 기업하기 힘든 나라입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삼성은 최근에 자사가 새로 출시한 스마트폰 갤럭시 S23 시리즈의 이른바 조용한 해킹을 차단하는 보안 솔루션 삼성 메시지 카드를 탑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조용한 해킹이란 것은 그 스마트폰에 그 전송하는 그 이미지에 악성 코드를 이제 숨기는 방식으로 그 사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그 기기를 감염시켜서 이후 몰래 개인정보를 빼나가는 해킹 기법이라고 합니다. 제로 클릭이라고 하죠, 제로 클릭. 전문가들은 그래요. 그 전송받은 메시지를 열어보거나 다운로드 받지 않아도 금융거래 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개인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서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아주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삼성에 따르니까 삼성 메시지 카드는 통신사망을 통해 가지고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 MMS죠. 이 MMS 문자를 받을 때 이미지 파일을 격리된 메모리 공간에서 꼼꼼하게 이제 확인을 합니다. 숨겨진 악성 코드의 해킹을 방지하는 일종의 가상 선별 검역소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해당 솔루션은 삼성전자와 구글의 기본 메시지 앱에서 작동을 하는데 삼성전자의 그 개방형 협업 철학에 따라서 서드파티죠. 그 메신저 앱에서도 작동되도록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보안 위협이 진화되고 있는데 삼성의 모바일 보안도 진화되고 있다. 그래서 갤럭시 스마트폰은 강력한 삼성 녹스 플랫폼으로 종합적인 안전장치를 제공하고 이를 계속 발전시키고 나갈 거라고 하는데요. 보니까 요즘 상당히 보안 중요하죠. 하도 해킹도 많이 당해가지고 이럴 때는 스마트폰보다는 옛날 투지폰이 좋은 것 같아. 투지폰. 옛날 그 모토로라 스타텍, 응?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디지털 폰 갖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폰에 빠져드는 것 같아서 또 그런 건 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최근에 자사가 그 새로 출시한 스마트폰 갤럭시 S23 시리즈에 아까 말한 것처럼 삼성 메시지 카드를 탑재했다고 했죠. 하여튼 그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잘 참고하세요. 그리고 AI 기능이 강조된 또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블루스카이 5500. 블루스카이 5500. 이 신제품을 이제 출시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19일 날 발표를 했는데 이 사진 속에 있는 모델인 것 같아요. 요즘 공기청정기 잘 나오네 보니까. 블루스카이 5500은 맞춤 청정 AI 플러스 기능을 새롭게 적용을 했다고 하는데 오염도가 높아지기 전에 미리 공기청정기를 작동시켜주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회사 관계자도 기기가 실내 공기질 데이터를 학습해서 비교를 하는데 10분마다 센서가 작동을 해요. 그리고 공기의 질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구동이 됩니다. 이렇게 신제품은 삼성의 스마트싱스하고 연동하면은 사용자 생활 패턴에 맞춰가지고 사용자 설정이 가능하다. 이를 활용해서 외출이나 취침 시간 등 일상 루틴에 맞춰가지고 공기의 질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어요. 이렇게 뛰어난 공기청정 기능도 장점인데 신제품은 극세 필터, 수 탈취 필터, 미세먼지, 집진 필터 이렇게 3단계의 청정 시스템이 적용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미세먼지를 99.99%로 제거하고 각종 생활 악취, 유해가스도 없애준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 신제품은 총 4종 있네요. 4종. 캔버스 그레이, 산토리니 베이지, 샴페인 베이지, 세이지 그린 이렇게 출시된답니다. 4가지 색상인 것 같고 출고가는 54만 9천 원. 나름대로 가격대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부사장은 블루스카이 5500은 강력한 성능은 물론이고 자동화 기능으로 편의성까지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앞으로도 사용자들이 더욱 손쉽게 편리하게 가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공기청정기는 대부분 집안에 한 대씩 다 갖고 있더라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하나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대화형 인공지능 AI죠. 챗 GPT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여기 핵심 기술인 초거대 AI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특허 경쟁도 아주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초거대 AI는 그 AI가 학습하는 데이터, 그 파라미터가 무수하게 많은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5대 주요국이죠. 5대 주요국, 여기 한미, 일, 중, 유럽 여기에 출원된 초거대 AI 관련 특허 출원이 최근 10년 사이에 약 28배나 늘었답니다. 28배. 28배 늘었고 2011년 기준 특허 건수는 530건이었는데 20년에는 14,848건으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그 특허 출원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졌는데 2016년 알파고가 세상에 알려진 이후 AI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진 결과도 있어요. 출원율을 국가별로 살펴보니까 미국이 15,000건 정도 됩니다. 중국이 31%, 13,100 정도, 일본이 한 4,900건, 우리나라가 4위, 한 4,785건 정도 됩니다. 주목할 점은 특허 출원 증가를 면해서 우리나라의 성장세가 가파르다는 거야. 한국의 연평균 특허 출원 증가율이 89.7%인데 우리나라는 2011년 특허 출원이 연간 6건이 그쳤는데요. 20년에는 연간 100, 1000점, 연간 1912건으로 이제 증가를 합니다. 이중 초거대 AI 핵심 기술로 볼 수 있는 학습 모델 관련 출원이 빠르게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거죠. 주요 출원율을 살펴보니까 1위가 삼성이야, 2.9%, 2위는 IBM 2.2, 3위는 구글 2.0, 4위는 마이크로소프트 1.7, 5위는 바이두 1.4%를 앞질렀다. 그 우리 기업 연구기관 가운데 보니까 삼성을 제외하고 LG, 스트라비전, 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초거대 AI에 대한 특허 출원은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은 나타나는데 기업 중심으로 특히 미국과 일본의 기업이 비중이 좀 높았다고 합니다. 2020년에는 73.6%로 늘어난 거죠. 그 특허청 인공지능 빅데이터 심사 과장이라는 사람이 그래요. 초거대 AI는 전 후방 산업의 파급력이 큰 기술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신성장 동력이다. 우리 기업의 신기술 개발 및 특허 전략 수립에 필요한 특허 동향 분석을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앞으로 우리가 특허를 좀 많이 내가지고 삼성제가 앞으로 나가야겠죠. 어쩔 수 없어.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 상승을 주도한 외국인들 보니까 순매수 강도가 점차 약화되는 것 같아요. 기관이 다시금 그 매수세를 늘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던데, 실제 삼성전자, LG화학 등 대형주에 하루 각각 1,000억 원이 넘는 기관 자금이 몰렸다. 그럽니다. 기관 애들이 사고 있다. 기관 애들이. 지난 16일 기관 애들이 코스피에서 하루에만 한 8,485억 정도 샀어요. 주식을. 갑자기 뜬금없이 타기 시작하던데 올해 들어서 최대 순매수 규모인데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가장 높은 수치더라. 기관 애들이 지난 17일에는 3,833억 정도를 팔고 그 매수세 제동을 걸었는데요. 연기금이 16일, 17일 이틀 연속 매수 우위를 보이는 등 하여튼 향후 비중 확대에 나설 가능성이 높게 치고 있어요. 연기금이 들어와줘야 돼, 연기금. 시장 참여자들은 기관이 하루 8천억 원이 넘는 그 순매수세를 보이다 보니까 종목별 투자 움직임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기관 애들이 지난 16일 삼성에 1,730억, LG화학은 1,013억 정도 약간 쏠림 현상 보이는 거야. 우량주 위주로 사는 것 같아요. 하이닉스에 대한 기간 순매수 규모는 57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같은 날 연기금의 순매수 1등 종목도 LG화학으로 무려 270억 샀어요. 현대차 145억, LG엔솔 130억, 또 삼성전자 우선주 한 93억이나 샀어요. 삼성은 지난 14일 계열사 그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서 20조 원 차입한다고 했죠. 차입. 이자율 4.6%. 상환 방법은 만기 일시 상환이나 임의 조기 상환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는데 이에 따라서 삼성이 올해 설비 투자 전략은 축소가 아닌 유지, 확대라는 주장에 힘이 실렸어. 즉 반도체 업황의 개선 시점을 지연할 수 있다 그런 설명인데요. 각각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체들의 그 재고가 상당하기에 삼성의 점유율 확대는 지금보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러면서 주가 측면에서 지금은 단기 유동성 확대 국면으로 이익에 대한 추정치는 낮아져서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급격히 증가해 있는 국면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LG화학은 지난 17일 960억 정도 들여서 미국 광산업체 피드몬트 여기 지분 5.72%를 확보했다고 하네요. 지난해 3, 4분기부터 4년 동안 리튬 3만 톤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해 말 그 LG화학의 예상 양극재 생산량 12만 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필요한 리튬의 12% 내외로 추정이 되는 것 같고
이 지분율이나 리튬 확보 물량 측면에서 아쉬운 점은 약간 있는데 북민의 그 메탈 소싱을 통해 가지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충족을 시켜야겠어요. 안정적인 원재료 조달의 여력도 확대를 해야 하고 업스트림 사업 확대 의지 재확인 등의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관 애들은 지난 1월 한 달간 코스피에서 한 1,088억 정도를 팔았어요. 같은 기간 외국인 애들이 6조 3,700억 정도를 사들였고 강한 수급을 보였어요. 관망세를 보인 것으로 이제 풀이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러던 것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미국 그 소비자 물가에서 CPI 발표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또 불거지다 보니 증시가 하락 전환했고 또 FED의 긴축 우려에 원달러 환율도 상승, 또 외국인들의 순매수 강도가 약화되는 겁니다. 미국의 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 속에서 저가 매수 유입이 확대되고 있죠. 그 상황에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가 제한되다 보니까 기관 매수세 유입이 확대됐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기관이든 뭐 외인이든 삼성전자는 좀 많이 샀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활기차고 즐거운 그런 일들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